어제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일일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11일 첫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플로리다주에서는 어제 하루 15,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열흘이 안 돼서 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학교 재개방을 압박하며 9월 학기에 주 5일 동안 대면 수업을 진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 노동조합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교원 퇴직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수업을 받는 유학생의 비자를 규제하겠다는 조치에 미국 내 180여 개 칼리지와 종합대학들도 줄지어 중지 소송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뿐만 아니라 신장과 간, 심장과 뇌, 피부와 위장까지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5만 281명 늘어난 346만 4,276명, 사망자는 310명이 늘어 13만 8,09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53명이 늘어 42만 8,091명, 사망자는 41명이 늘어난 3만 2,44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28명이 늘어나 18만 1,143명, 사망자는 25명이 늘어 15,6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일일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 11일 첫 사망자가 확인된 이후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처음입니다. 다만 남서부에서 재확산이 심각한 만큼 뉴욕도 언제 다시 증가세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12일 뉴욕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 3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초기 진원지로 꼽혀왔던 뉴욕시에서는 지난 3월 1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3월 11일에 첫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21만 5,924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 총 18,670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4월 7일 597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0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뉴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지역 라디오 방송인 WAMC와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와 남부, 서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동부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회전목마 위에 있는 것처럼 뉴욕으로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서 예측할 수 있고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플로리다주에서는 어제 하루 15,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규모로 열흘이 안 돼서 또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현재 수십 개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이 바닥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12일 플로리다주에서 15,29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4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플로리다주의 이날 신규 확진자가 4일 기록이었던 11,434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플로리다주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10일 카를로스 히메네스 마이애미-데이드 시장은 CNN에 곧 마이애미 카운티 내 병원들이 환자 수용 불가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브스는 현재 플로리다주에서 약 7,5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중이고 현재 수십 개 병원의 중환자실 병상이 바닥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CNBC는 플로리다주에서 이렇게 기록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도 주정부는 여전히 다음 달 잭슨빌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는 또 오는 8월부터 최소 일주일에 5일간 학교들이 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랜드 테마파크도 단계적으로 재개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지역 당국이 뒤늦게 방역 수칙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을 강조하면서도 수칙 위반을 처벌하진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매일 늘어나자 입장을 선회하고 뒤늦게 벌금 등의 처벌을 내세우면서 방역 수칙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두드러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남동부와 남서부 선벨트 지역에서는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와 웨스트 할리우드시 역시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을 10일에서 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선벨트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처벌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민간단체인 벌금 요금 정의센터의 리사 포스터 소장은 일부 주민은 마스크가 없을 수도 있고 고액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학교 재개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9월 학기에 학교를 개방하고 주 5일 동안 대면 수업을 진행하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원 노동조합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교원 퇴직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만 명대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9월 학기에 학교를 주 5일 재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일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은 주 5일 이하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공개 위협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계약 관련 지침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노조는 주지사와 지역교육부, 학교 이사회 등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학교를 재개방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원, 교장 등 학교 일선에서는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를 재개방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거부해왔습니다. 미국 최대 교육노조 전미교육협회 회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구성원에게 초래하는 위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 최대 코로나19 발생지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 5일 대면 수업이 추진 중인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들이 퇴직을 택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트럼프 정부가 온라인 수업을 받는 유학생의 비자를 규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버드와 MIT가 제기한 소송에 미국 내 180여 개 칼리지와 종합대학들도 줄지어 중지 소송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수십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발표한 외국 유학생에 대한 조치를 막기 위해 하버드 대학교와 MIT 대학이 처음으로 소송전에 나선 후 미국 내 180여 개 칼리지와 종합대학들이 줄지어 중지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법정 대리인의 서류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2쪽에 달하는 이민, 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이 낸 소장은 정부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180여 개 대학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민 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의 미리엄 펠드블럼 사무국장은 정부의 새 이민 정책과 이민국의 방침이 가뜩이나 어려운 외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완전히 파괴했다라는 내용의 반대 의사를 공식 웹사이트에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정부의 조치가 거의 외국 유학생의 금지나 같다며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반고등교육 정책의 불행한 또 하나의 공격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새 결정에 대해 온라인에서도 수십만 명의 반대 서명이 이뤄지고 있고 이 결정을 비난하는 공개 서한과 중지 청원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뿐만 아니라 심장과 간, 신장과 뇌, 피부나 위장까지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체의 거의 모든 주요 체계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11일 CNN에 따르면 욕시 소재 컬럼비아대 얼빙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자체 연구 결과와 전 세계 의료팀의 연구 보고서를 수집한 결과
코로나19가 인체의 거의 모든 주요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 메디슨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는 직접적으로 장기를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며 심장박동 이상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신장의 혈액과 단백질을 떨어뜨리고 피부 발진을 일으켰습니다. 기침과 발열 등 전형적인 호흡기 질환 외에 두통과 현기증, 근육통과 복통 등의 증상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의사들이 코로나19를 다발성 질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혈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신장과 심장,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다발성 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 즉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인 ACE2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CE2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 이용되는 수용체로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심장과 폐, 신장과 혈관, 소화계통에 발현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바이러스 조직 손상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워싱턴 근교의 군 병원을 방문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보건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왔는데요.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로 워싱턴 근교의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를 찾아 부상병들과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32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최소 13만 4천여 명이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의 측근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자신을 약하게 보이게 하고 경제 회복보다 공중보건 위기로 초점을 옮길까 봐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마스크를 쓸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12일 공식 행사에서 3개월 만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마스크를 외면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 남서부와 남동부 일대, 이른바 선벨트 지역의 대선 레이스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일 CBS 방송과 유가부가 공동조사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48%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6%포인트 앞섰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각각 46%, 45%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고 애리조나주에서는 동률을 이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들 주에서 선전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주 모두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경제 재개방이 너무 일찍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텍사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애리조나에서 주 당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34%, 대응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37%, 부정적 답변이 62%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메릿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족 이민 대신 학력 위주로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특히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의 신분 구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 확립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페니시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몇 주 내에 커다란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다카도 이번 행정명령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메리 시스템 개혁안은 이민 신청자의 기술과 학력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족 초청 이민 부문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대신 고학력자 취업 이민을 중심으로 이민 프로그램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런 이민 개혁안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에서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다카 수혜자 신분의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히스패닉계 표심을 의식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가을 학기 개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등교 연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는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는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LA 통합교육부 학교들이 폐쇄된 지 4개월째. 가을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교육부 측은 학교 리오픈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LA 교사노조 UTLA는 개학에 앞서 발표된 뚜렷한 학교 재개방 지침이 없다며 등교 개학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수업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With the social distancing, the disinfecting, the ventilation, the PPE equipment that would be needed. I mean, it just goes on. So the district is not able to provide that without resources and without time.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하는 속에서 학생들을 다시 교실로 보내자니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The risk is just too high. It's just too much of a risk for kids to go back to school and possibly, catch COVID or give it to somebody else, or even the teachers. There's, teachers that are older that maybe have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가을학기 시작을 6주 남짓 남겨놓고 교사들 역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부 측이 학교 재개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And if we make that decision now, then that gives us time where we can start working in developing a very robust crisis/distance learning plan that works for students, parents, and educators. 오늘 UTLA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재개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오늘 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LA 카운티 보건국도 가을 학기에 학생들의 대면 개학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당분간 원격 학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프리스쿨 등록률이 코로나19 재확산에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폐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파인트리 프리스쿨 측은 팬데믹으로 셧다운된 후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등록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폐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부모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위생 관리에 대한 우려로 프리스쿨 등원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등록률이 저조하게 되면 프리스쿨은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우려했습니다. LA 프리스쿨 당국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소셜미디어 앱 틱톡에 이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의 금지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12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두 앱을 금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두 앱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틱톡과 위챗이 미국을 상대로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이 최근 대면 서비스 재개에 들어갔지만 이용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운전면허증 등의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9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MVC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갱신, 자동차 인스펙션, 뉴저지 ID, 임시 태그 등의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효기간이 3월 13일부터 5월 31일인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자동 연장되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업용 운전면허증은 9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맨하탄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41살 케이티 베시는 지난 7일 오전 7시 40분께 맨하탄 브라이언 팍 인근 42가를 걷고 있던 중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인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얼굴을 가격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시는 인근에 있던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현재 경찰이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오션글로브에 있는 스타빙 아티스트라는 식당 종업원들이 한 단골 손님이 남겨놓은 거액의 팁을 발견하고 눈물바다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몇 달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타빙 아티스트를 운영하는 아널드 테이세이라는 식당의 단골인 한 손님이 힘든 시간을 견뎌줘 정말 고맙다는 글과 함께 $1,000의 팁을 남기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식당의 수입이 예전 절반도 못 미치는 등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일이 희망을 회복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9도, 섭씨 2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